최근에 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금이 오르는 이유가 일단은 역사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의 화폐 시스템이랄까를 말씀드리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용화폐 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미국 달러를 전 세계가 쓰고 있잖아요, 사실. 뭐 물론 우리나라는 원화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달러를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지만 동남아나 뭐 이런 데 놀러 가 보시면 달러 다 쓰고 있잖아요. 자기네들 화폐를 믿을 수가 없으면 다 달러 쓰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쓸 정도로 달러의 신뢰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신뢰가 만들어진 게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부터였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당시에 미국 본토에서는 전쟁이 안 났다 보니까 미국은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유럽에 팔기만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때는 금을 가지고 거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만 해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이 전 세계의 70%, 전 세계 금의 70%를 미국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를 재건해야 될 시기에 미국의 권한이 막강할 수밖에 없었고 화폐의 본위가 되는 금이, 그러니까 금본위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금을 미국이 거의 다 가지고 있다시피 하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화폐 시스템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그게 한 20년 좀 넘게 25년, 26년 정도 흘러갔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서 유럽 국가 여기저기에서 돈은 그냥 계속 찍어내면 그만인데 금은 무한정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있는 만큼만 채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25년 정도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다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돈은 계속 찍어내서 유통되는 화폐는 계속 늘어나는데 금이 실제로 늘어난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한테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야, 나 우리 달러 이만큼 모아왔으니까 이거 금으로 다시 바꿔줘라 라고 하게 됐고 미국이 처음에는 금을 좀 다시 바꿔줬었죠. 바꿔주다가 이제 못 바꿔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닉슨 쇼크였고 그 닉슨 쇼크가 터지고 나서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값이 폭등을 하게 되는데 석유값이 폭등을 하고 나니까 물가가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석유라는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석유라는 에너지가 휘발유 넣고 경유 넣고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배를 움직이는 데에 중유로도 쓰이기도 하고 뭐 항공유도 다 당연히 석유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나프타라는 게 나오는데 그 나프타에서 현대화학이 전부 시작됩니다. 나프타를 통해서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고무 같은 것도 만들고 이제 플라스틱도 당연히 만들고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들고 익히 알고 있는 바세린도 석유 의 부산물이라는 것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곳에 쓰이는 석유 값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걸 느끼고 나니까 미국이 이제 석유가 진짜 중요한 자원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세계 국가가 예나 지금이나 미국, 소련, 사우디거든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됐지만 그래서 요 세 개 국가 중에서 그때 당시에 미국이 소련이랑은 냉전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소련한테 뭘 얘기할 수는 없었고 사우디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너네 왕권 체제 유지 도와줄 테니까 너네가 석유 팔 때 달러로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금태환제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금태환제를 메꿨던 게 석유를 사우디가 달러로 거래하면서 그리고 이제 금태환제의 관성도 있었겠죠. 금태환제로 인해서 계속 달러를 쓰고 있기도 했었으니까 전 세계가. 근데 이제 어쨌든 사우디도 달러를 받으면서 석유를 팔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이 달러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결국 달러로 거래를 계속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유지가 된 게 이제 신용화폐 체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석유를 거래하기 위해서 달러를 비축할 필요가 있었던 국가들은 달러를 그냥 비축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발행한 채권을 사는 게 더 유리하니까 채권에 이자라도 붙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발행한 채권을 계속해서 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금이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부가 달러는 아니지만 그만큼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우리나라가 신뢰를 얻어가지고 외국과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신용을 증명하는 수단이 돼버렸고 그만큼 미국은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도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찍어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분위기를 보면요. 제가 이제 금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2022년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요.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어줬죠.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산을 전부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
국제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라는 게 있어요. 그 스위프트망에서도 러시아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러시아가 이제 달러를 이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 좀 뭔가 잘못됐다가 이제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과 척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내가 과연 달러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있겠고 우리의 바로 이웃인 북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소련과 가까웠던 나라들,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내가 달러를 보유했다가 뭔가 일이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진짜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부터 금을 계속해서 비축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금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얘기지만 앞으로도 미국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훼손된다면, 그러니까 신뢰도죠. 미국 달러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훼손된다면 금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금이 1트로이언스당 3,800불까지 갔거든요. 제 생각에는 내년 말 안에는 5,000불도 가지 않을까, 내년 말까지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변액보험 포트폴리오에 금도 함께 넣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신용화폐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의 신용을 망가뜨리는 또 큰 요소 중 하나가 트럼프가 좀 정신 나간 짓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달러의 신용을 망가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